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진화 작업에도 아직 진화율은 65%에 머물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서한길 기자, 진화 헬기가 투입됐습니까? 네, 이곳 산불 현장에서는 사흘째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자마자 진화 헬기를 투입할 예정이었는데요. 연기와 안개 등이 심해져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진화 헬기가 투입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연무가 심해서 이 진화 헬기 투입될 예정인 57대 중에 절반 정도만 투입된 상태입니다. 그제 오전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난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의성 지역 주택과 창고 등 건물 116채가 불에 타고 청년고찰, 운남자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 안동과 의성 주민 1,500여 명이 한때 체육관과 학교 등에 대피했고 이 가운데 절반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진화율은 6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산불의 영향구역은 축구장 2,200개 크기인 6,800헥타르로 전체 125km에 이르는 화성 가운데 남은 불의 길이도 40여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헬기 57대와 진화 인력 2,600여 명을 투입해 오늘 안으로 주부를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0m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앞으로도 바람이 더 세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이번에는 경남 산청 상황입니다. 이곳 역시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진화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청으로 갑니다. 김효경 기자, 불길은 어떻습니까? 날이 밝으면서 헬기 진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산림청은 어제보다 넉 대 많은 헬기 36대를 투입했는데요. 약 1시간 전쯤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지만 5분도 채 내리지 않아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젯밤 지상진화로 전환한 산림당국은 밤사이 방화선을 구축하며 차단에 주력했지만 불은 어제보다 산 아래 민가 쪽으로 확산했는데요. 진화 작업은 산 정상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30%였던 진화율은 헬기 진화가 본격화되자 어젯밤 9시 71%까지 올라갔지만 밤사이 헬기 작업이 중단되면서 현재 진화율은 70%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또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은 바람을 타고 인근 하동군 옥종면 야산까지 43km나 번졌습니다. 산불 영향 추정 구역은 1,464헥타르로 늘었고 전체 불의 길이 48km 가운데 꺼야 하는 불의 길이는 14.5km로 여전히 많이 남았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재 진화 차량 240여 대, 인력 2,3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산불 현장에는 최대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고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청 산불로 창녕군 소속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창녕군 창녕군민체육관에 희생자 4명의 합동 분향소가 마련됩니다. 산불 확산에 따른 안전이 우려되면서 오늘 산청군 관내 학교 4곳이 휴업하고 한 곳은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계속해서 울산 울주군 상황입니다. 강한 바람에 밤새 산불 피해 면적이 늘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영아 기자, 그곳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산불이 확산한 대운산 입구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산자락으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길이 민가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170명가량이 읍사무소 등으로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울주군 온양읍의 산불은 어제 오전을 기해 대응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밤사이 1000여 명이 동원돼 야간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강한 바람에다 헬기마저 철수해 피해 면적은 늘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은 축구장 400개에 달하는 278헥타르로 늘었고 진화율도 69%로 다소 떨어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당초 어제 오후 3시쯤 주부를 잡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진화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불을 끄는 면적만큼 다른 곳으로 불길이 번지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인데요. 날이 밝으면서 진화 작업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 12대와 1,9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며 오후 1시까지 주부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전 10시부터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양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산불 발생 사흘째 피해 확산을 막을지 여부는 오늘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울주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박영호입니다. 네, 이번엔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산불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세배 기자, 먼저 현재 전국 산불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보시다시피 아직도 이렇게 붉게 보이는 전국에서 5곳에서 산불이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또 울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대형 산불에 해당하는 산불 3단계가 발령 중인데 가장 진화율이 낮은 의성 산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붉은색 선은 아직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 노란색 선은 진화가 어느 정도 완료된 곳을 뜻하는데 의성 산불은 그제 오전에 발생했습니다. 이후 강한 서풍을 타고 계속 동쪽으로 이렇게 띠 모양으로 번져 나갔는데 지도를 따라가면서 산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최초 발화 지점, 그다음에 이 의성 군청 일대는 어느 정도 불길이 잡힌 모습입니다. 이제 문제는 불이 계속 번져 나간 동쪽 옥산면 방향입니다. 이 지역에는 보시다시피 여전히 많은 지역이 아직 불길이 대부분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청 산불 상황을 CCTV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청 역시 최초 발화 지점 인근에서는 어느 정도 진화가 됐지만 여전히 불이 옮겨 붙은 곳을 중심으로 군데군데 불길이 남아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고 날이 밝으면서는 헬기를 통한 진화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번 산불이 이렇게까지 크게 번진 것은 이 건조한 날씨의 강풍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기상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고 건조특보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도상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대구 주변으로도 현재 건조경보가 발령됐고 경북 동해안으로 건조경보, 또 불이 난 경북 의성, 경남 산청, 울주군까지 모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오늘은 강한 바람도 예보가 됐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바람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는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부터 오늘로 접어들면서 양상이 조금 달라졌는데 바람이 이렇게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불고 있습니다. 또 이 화살표 색깔 이렇게 붉게 표시된 것은 바람이 강한 걸 의미합니다. 오늘은 낮부터 순간 초속 15에서 20m로 어제보다 바람이 더 강해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이렇게 기상 상황이 달라지면서 산불의 양상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의성 지역의 산불 상황인데 그동안은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확산이 됐다면 오늘은 불이 옮겨붙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남서풍을 따라서 이렇게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산불인 산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불이 옮겨붙었지만 마찬가지로 불이 옮겨붙지 않은 지역으로 화재가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곳 역시 남서풍을 타고 북쪽산으로 화재가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주와 남해안에는 약한 비 소식이 있지만 이들 산불 난 지역들은 비구름이 비껴갈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산불 위험이 계속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잠시 후에 내려집니다. 오늘 결정해서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볼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돕거나 묵인 방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요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엄의 위헌성이 곧 한 총리 탄핵의 전제 조건인 셈인데 이 때문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따져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 두절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비상계엄의 선포 자체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게 돼버리는 거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절차적 흠결에 대해 헌재가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점과 국회 측이 탄핵 소추안 통과 후 내란죄를 임의로 철회한 부분 등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재가 이 같은 본안 판단을 아예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선 한 총리가 계엄 선포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엄 선포를 반대했고 만료했고 계엄 자체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하면 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 소추안 의결에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아예 소추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각하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부분 휴전안을 놓고 미국이 중지하는 실무회담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립니다. 당초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회담은 하루 일찍 시작됐습니다.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대표단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만났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앞선 겁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끄는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 의제 가운데 에너지와 중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휴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Цього разу більш технічного рівня наші військові, наші дипломати, наші представники Міністерства енергетики. 우크라이나 대표단 측은 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 간 양자 회동은 계획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도 사우디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현지 시각 24일 아침에 시작될 거라고 밝혔는데 흑해 곡물 운송 사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서 종전 협상을 이끌고 있는 위트코프 특사는 30일간 부분 휴전하는 방안이 양국 간 선박에 대한 흑해에서의 휴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이것이 자연스럽게 전면적 휴전으로 이어져 실질적 진전을 보게 될 거라며 낙관론을 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크렘린궁은 어려운 회담을 앞두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펴고 있어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휴전 논의 중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공습해 아파트와 상가 등 건물이 피해를 입고 적어도 3명이 숨졌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확대 재시행됩니다. 서울시가 막차거래 등의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재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점검반이 강남권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서울시에서 나왔어요. 이른바 막차거래 등 투기 수요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는 강남권 부동산 130여 곳에 최근 한 달간 아파트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편법 증여나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17건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19일 토어제 재시행 발표 이후 강남권의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30억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물건들이 또 29억에 내놨다가 27억 5천억으로. 하지만 서울시가 토어제를 풀어 집값만 들쑤셔놓고 안이하게 대응하다 뒤늦은 단속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토어제가 해제된 지난 한 달여 동안 강남 3구 갭 투자 비율이 오르는 등 이상 징후는 계속됐습니다. 뒤늦게 한 달간 벌어졌던 불법적인 거래 검사를 한다고 한들 이미 오른 부동산 가격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중이. 강남 3구와 인접한 동작구와 강동구 등에선 풍선 효과 기대감 때문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규제적이 아닌 규제 이외적으로 확산되면서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는.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측근 특보들이 정책 결정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아직 사의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6거래일 만에 하락 중이고 코스닥 시장은 개인의 매수세에 나흘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99포인트 하락한 2637.14에 코스닥은 4.23포인트 오른 723.6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연성 언급에 미국 3대 지수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4거래일 만에 하락을 LG에너지솔루션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하이브 등 방산과 엔터주 흐름 좋은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 등 철강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프트업과 HD 현대미포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네이처셀 상한가를 기록 중이고 HLB 그룹주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63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산불 위기경보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이고요.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는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쪽 지역과 제주도에 이어서 광주와 전라도 동쪽 지역까지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서풍이 더 세게 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산지에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서풍을 타고 스모그와 황사까지 날아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게다가 황사까지 날아오고 있어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도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과 전주, 광주가 22, 강릉과 대구가 24도로 평년보다 5도에서 11도 정도나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과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는 산불. 산불의 위험, 이렇게 대비합시다. 등산을 할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면 안 됩니다. 야외에서 취사